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금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가 작년보다 5% 이상 올랐지만 부산은 6% 넘게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40년 동안 공동묘지의 출입로로 쓰던 땅을 놓고 평온했던 마을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가 취업 준비생들로 넘쳐났습니다. 부산시가 수소차 확대를 위해 지원 대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지만 앞으로 충전소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올랐지만 부산은 오히려 6% 넘게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부산에는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준호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32% 상승했습니다. 전국적인 상승세 속에 부산은 거꾸로 6.04% 감소했습니다. 서울과 경기가 14.17%와 4.74%의 높은 상승폭을 보인 것과 비교됩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시도 가운데 부산만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광주와 대구, 대전 등은 최고 9.77%의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 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불똥이 부산에만 더 크게 튄 셈입니다. 공동주택 평균 가격도 부산은 1억 6천여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천만 원 이상 낮았습니다.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경기와 세종은 물론 대구보다도 낮았습니다. 부산의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가 89%로 대다수였고 9억 원 이상이 1,268세대, 그중 두 곳은 3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조선 경기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인근 경남과 울산도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여 불경 지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40년 동안 공동묘지 출입로로 사용되던 땅이 각종 구조물로 꽉 막혀버리면서 평온했던 마을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땅 주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요. 운구 차량도 진입이 되지 않아서 관을 다른 차에 옮겨 싣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묘지 입구 공터에 갑자기 멈춰선 운구 차량. 슬픔에 찬 유족들이 관을 구급차에 옮겨 싣습니다. 유족들도 버스 대신 작은 차량에 나눠 탄 채 묘지로 향합니다. 운구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출입구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묘지로 가는 길목에 드럼통과 철근 구조물이 쌓여 있습니다. 트럭이 길 절반을 가로막았고 가림막까지 설치됐습니다. 사유지를 허락도 없이 도로로 쓰고 있다며 땅 주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한 겁니다. 불법 확장이 그때 5배가 돼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또 보상을 해줘야죠. 그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피해를 줬으니까. 묘지 측은 40년 전 지주에게 허락을 받고 공용도로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땅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공동묘지 출입로는 1.6km 구간. 이 중 80%는 묘지 측 소유지만 나머지는 50명의 개인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묘지 측은 모든 땅을 사들이려 했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 이마저도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17평에 6억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 6억이면 평당 3,500 정도 되는데 2만 명이 넘는 고인이 안치된 곳이다 보니 결국 불똥은 묘지 방문객들에게로 튀었습니다. 운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번 주에 올 때도 그래서 일주일, 2주간을 못 왔어요. 묘지 옆 폐기물 처리장에 납품을 하던 트럭 기사들까지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소 지나다니던 길이 막히자 이렇게 화물차 통행까지 제한됐습니다. 차 한 대당 5, 60만 원에 그리고 그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생각하면은 공동묘지는 관련 법상 공익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민간 분쟁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있을 때 단속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단속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툭하면 벌어지는 몸싸움에다 교통 불편 신고도 수시로 접수되면서 경찰 행정력도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배출가스에 소방관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고 또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높다는 소식 연속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부산 소방본부 차원의 대대적인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임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배출가스. 옛 망미 119 안전센터 차고진 이 가스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부산 MBC는 그동안의 취재를 통해 이곳에서 근무한 적 있는 소방관 5명의 암 발병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전문기관과 함께 해당 소방관서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벌였고 인체에 치명적인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수치가 기준치의 3배 이상이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부산 지역 소방관서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까지 벌인 소방본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방관서 24곳에 발암물질 배출 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디젤 배출가스로 가득한 차고지와 사무실, 소방대원 대기실이 한 공간에 있는 신평, 우동, 삼락, 사직 119 안전센터는 우선적으로 배출 설비가 갖춰집니다. 예산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25억 4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5년 동안 해마다 6,300만 원에서 최대 7억 9천만 원을 들여 한 곳에서 9곳의 소방관서에 발암물질 배출 설비를 설치합니다. 5개년 설치 추진 계획을 수립해 소방공무원 건강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환기가 잘 돼 디젤 배출가스가 많이 차지 않는 소방관서 18곳은 추후에 발암물질 배출 설비의 설치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기장군의 건립이 추진되다가 경주와 포항 지진 여파로 중단됐던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의 안정성 보고가 2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는 내용이 일면 머릿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출용 신형 연구로의 지진 안정성 평가에 대한 심사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방사선의 과학단지 조성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기장군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민주운동 역사기록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지역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 복원하기 위해 중구 영주동 중앙공원 내 역사기록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관련 미술품 675점이 민주항쟁기념관 2층 수장고에 보관돼 있지만 온도와 습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작품 훼손 위험이 컸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검찰이 금정구 서동 서금사 재정비 촉진 5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지역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재개발조합의 한 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실시하는 재개발 비리 수사라는 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면 기사입니다. 최근 가정 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부산 지역의 맛집과 식품업계 온라인몰 진출이 활발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산 진구의 한 고깃집은 지난해 한 유명 온라인몰에 입점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갈비탕과 양념 소갈비 등 포장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이 같은 국내 가정 간편식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오는 2023년엔 규모가 10조 원에 달할 정도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 활동하실 분들은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경남 북서 내륙에는 새벽에 비나 눈이 온 곳이 있고요. 부산은 오늘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이 비는 오늘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오늘 아침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지만 일부 해안가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경남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도 크게 춥지는 않겠지만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양산 14도, 울산과 창원이 13도, 거제는 1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대기질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돼서 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통계상으로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어제 부산시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설명회에는 취업준비생 수천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만흥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과 부산시 산하 공기업들의 합동 채용 설명회 현장.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들이다 보니 설명회 부스들마다 취업 준비생들과 대학생들로 넘쳐납니다. 전공이 행정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 같은 취업 희망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고용시장의 한판은 풀릴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지난달 고용 동향에 따르면 30대 취업자 숫자는 1년 전에 비해 11만 명 이상 줄었고 40대 취업자도 13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반면 60대 취업자는 약 40만 명, 65세 이상도 26만여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숫자는 늘었지만 취업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 등 분야에서 23만 명 이상 취업자 수가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금융업 등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25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실속 없는 외형적 고용 성장이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 희망자들의 눈높이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좋은 일자리의 경쟁률은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상황. 올해도 취업 전쟁은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시가 최근 관심이 높아진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전소가 얼마나 확충될 수 있는지가 이 수소차 확산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빨아들인 뒤 수소가스를 결합해 에너지원을 만드는 수소차. 배출되는 건 깨끗한 물뿐이고 공기 정화 기능까지 있어 친환경차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배출물을 깨끗한 물만 배출을 하고 또한 공기 중에 산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그런 정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0대가량의 수소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5kg 정도의 수소가스를 5분 동안 한번 충전하면 600km 정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수소차 한 대 가격은 7천여만 원. 부산시는 올해 수소차 200대 보급을 목표로 대당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공용 주차장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됩니다. 또 수소차 부품 기술 등 관련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산업적으로도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관련해서 입지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 또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부산에는 올해 수소차 충전소 2곳이 처음으로 들어섭니다. 부산시가 3년 안에 10곳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충전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보급 확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부산시와 현대차는 수소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소차 홍보관을 오는 24일까지 백스코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부산의 SNS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공감의 공감지기 송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감지기 송군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앞뒤가 다른 번호판인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그 트레일러 차량 번호판이 앞뒤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부분인데요.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영상을 보면요. 진짜 앞뒤의 번호판이 다르거든요. 네, 저희가 영상을 올렸더니 네티즌들이 바로 관련 정보를 검색해 주셨는데요. 네. 차량이 2대인 거나 다름없다. 등록 중도 각각 2장이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네. 트레일러는 원래 차가 2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부분이 한 대를 보고 네. 적재하는 부분이 한 대라고 봐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두 개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트레일러 관련 정보를 검색할 때는 네. 차량 앞쪽에 있는 번호판으로 조회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앞뒤가 다른 번호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죠. 신박한 부산 아이템이거든요. 어떤 겁니까? 일단 사진 한번 좀 보시겠어요? 네. 사진을 보니까 화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도시철도 영명으로 된 아이템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시면은 진짜 가지고 싶다 이런 충동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중국 광복로 입구에 메이드 인 부산이라는 상점이 있는데 네.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아이템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도 정말 좋아하고 네. 네티즌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가만히 보니까 뭐 사투리도 있는데 대끼리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댓글이 참 오랜만에 듣는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저도 오랜만에 듣네요. 예, 베리 굿, 좋네라는 뜻이라는 거를 또 댓글로 적어주셨어요. 예. 또 엄마가 당황해서 화투 바꿔왔다는 댓글도 이거 있었습니다. 다른 하투인 줄 알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로컬 문화가 대세거든요. 이런 부산 굿즈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죠. 소라 계단인데요. 이건 뭡니까? 40계단은 많이 들어보셨죠? 중구에 있고 또 영화에도 자주 나왔던 40계단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40계단과 더불어서 중구의 명소로 알려진 소라 계단인데요. 예. 소라 모양처럼 생겼고 꼭대기에는 또 소라 조형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현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더 허물 수도 있다는. 이 계단을 없애고 네네.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만든다고요? 네, 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이 아니고요. 꼬불꼬불한 뭐 나선형 뭐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길인데 네. 네티즌들도 명물이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댓글도 있었고 예. 또 이 길로 오토바이도 다닌다고 해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말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또 엘리베이터를 또 필요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라는 댓글 많았습니다. 중구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부산 공감의 공감제기 송군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경찰서는 재건축을 위해 시공사로부터 받은 입찰 보증금 등 수억 원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6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북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뒤 시공사로부터 받은 입찰 보증금과 조합 행정 업무를 대신하는 정비회사가 빌려준 돈 등 4억 원가량을 20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도시철도 3호선 공사 과정에서 수목 보상 명목으로 받은 1억 2천만 원 가운데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8살 김용실 부산시 수협조합장 당선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13일 김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 휴대전화와 CCTV 등을 확보했으며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수협조합장 선거 기간 진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제경찰서는 동네 주민들을 모아 낙찰개를 만든 뒤 거둬들인 갯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66살 최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1년 동안 동네 가정주부 등 30여 명을 모아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낸 개원이 먼저 갯돈을 타는 이른바 낙찰개 13개를 조직해 운영하면서 갯돈 25억 원을 거둬들인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거래 내역이 수백 건이 넘어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해서 최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선발 투수의 부진과 타선의 침묵으로 시범 경기에서 2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0대3으로 뒤져있던 5회 초 1번 타자 민병헌이 투런 홈런을 때려내며 추격의 불씨를 당겼지만 6회만 대거 5점을 내주면서 3대8로 크게 졌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외국인 투수 제이크 톰슨은 4와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5개를 포함해서 석점을 내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19년도 정보통신기술 정책사업 설명회가 어제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주요 ICT 정책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방안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ICT 분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등 132개 사업에 총 2조 449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737 맥스의 운항 중단을 결정하면서 김해공항의 수건이었던 부산 싱가포르 노선 운항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는 2022년 737 맥스를 부산 싱가포르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성이 보장될 때까지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타항공도 737 맥스의 운항 중지를 결정해 보잉사의 후속 조치가 늦어질 경우 단거리 항공기의 좌석수를 줄인 뒤 대체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 운영하는 게임 통합 모니터링 센터가 어제 오전 11시 영상산업센터 9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모니터링 센터는 게임 산업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불법 프로그램과 불법 광고, 대리 게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로 수행하게 됩니다. 임금 상승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온 김해공항 용역업체 노사가 파업 잠정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항공사의 수화물 운반과 객실 청소를 맡고 있는 선정 인터내셔널은 어제 노사가 만나 오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파업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을 보여온 정년 연장에 대해서 노사는 법에 따라 앞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 활동하실 분들은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경남 북서 내륙은 새벽에 비나 눈이 온 곳이 있고요. 부산은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이 비는 오늘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오늘 아침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지만 일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대기질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돼 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기온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부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